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옵스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뜸 MBTI부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SFP인데 혹시 저와 같은 유형을 가진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7%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는 SK 주식회사 CNC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테크 서밋은 한 세 번째 발표가 되는데요. 세부 토픽은 그동안 계속 매년 좀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주제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즉 현대화란 용어들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인프라는 이제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현대화되어 가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작은 애플리케이션, 즉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운영 환경에서도 기존과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이를 대변하듯이 이제 ITSMA라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SR이라는 용어로 최근에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개념에 대한 소개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명확한 방향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운영 현대화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딱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영을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좀 정의를 해본다면, 클라우드라고 해서 기존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요청이나 변경, 구성, 장애 관리 같은 절차는 유효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프로세스는 좀 유사하지만 그것이 다루는 실체, 즉 이제 컨텐츠는 좀 완벽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롭게 스케일 아웃 인되는 독적 자원,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쉐어드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인프라, 그리고 또 CSP, MSP 이렇게 나오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또까지 포함한다면 어쩌면 오히려 유사하다고 할 만한 게 오히려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절차들은 마치 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좀 거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먼저 장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VM 하나가 다운이 됐습니다. VM 하나가 다운이 됐을 때 그것을 장애로 봐야 할까요? 장애가 아닐까요? 이중화가 되어 있다면 장애는 아니겠죠. 결국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이벤트가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서비스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영향이 있었다면 그게 큰지 작은지, 이것이 이제 장애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동의하시나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지난 8월 30일 날 그 애저 쪽 컨테이너 서비스인 AKS하고 이제 포스트그레 SQL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결국 그 클라우드 운영에서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이런 잠재적인 어떤 장애를 일으킬 만한 인시던트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서비스에 영향을 없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아니면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을 했다면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좀 운영의 본질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것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텐데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가 발생한 징후하고 장애는 수많은 그 과정상에서 개선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하나의 면밀한 요소들을 제거해 가다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장애에 대해서 뭐 어떤 근원을 없애거나 아니면 지속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여낼 수 있다고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장애가 발생을 하면 그 실제 장애를 좀 트래킹을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장애 보고서와 같이 장애에 대한 원인과 그 어떤 결과만을 어떤 분석해 보시진 않으시나요? 저희는 실제 장애가 발생을 하면 그 장애의 시작부터 끝까지 분단위로 그 과정들을 모두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내게 됩니다. 추후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시간들, 즉 소위 삽질했던 거, 뭐 아니면 정상적이지 못했던 아쉬웠던 거, 아니면 뭐 쓸데없이 소모된 시간들이 모두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장애가 한 3시간이었는데 뭐 담당자 찾는데 2시간이 걸려버렸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이익값을 설정해 놓았는데 뭐 잠시 작업을 위해서 꺼뒀다가 다시 그것을 다시 켜는 것을 잊고 있다가 뭐 하침 재수없게 그때 또 장애가 발생해서 뭐 인지를 못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사실 근데 저희가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경험이 좀 쌓이면은 뭐 좀 감각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역량도 생기면서 해결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찾아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지지도 않고 또다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SRE에서 말하는 이제 뭐 포스트모템 사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유용한 도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클라우드 업무를 좀 해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클라우드가 워낙 다이나믹해서 이 온프렘에 있던 환경이 최적화된 ITSM 시스템이나 아니면 보시는 바처럼 어떤 기존의 절차들, 뭐 요청, 장애, 변경, 기타 업무 절차가 클라우드 특성에는 잘 맞지 않고 또 이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역시 리드 타임이 좀 길게 걸린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환경에 클라우드 환경에 맞도록 좀 다양한 사스들을 좀 서비스들을 좀 빠르게 도입하고 최적화하자는 전략을 좀 세웠고 이를 이제 옵스 모더나이제이션 이렇게 명명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뭐 도구를 통해서 절차와 좀 문화를 바꿔보자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요청 관리는 이제 뭐 프레시데스크를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독의 모니터링 이벤트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옵스진이 뭐 변경 관리를 위해서는 지라나 컨프런스도 사용하고 있고 그밖에 일정 관리나 일감 관리를 위해서는 뭐 구글 캘린더랑 연결해서 뭐 노션이나 아사나 트렐로 에어테이블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도구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문제는 시간이 이제 사용하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러한 서비스들 사이에서 복잡성이 좀 극도로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해결을 위한 시행착오도 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슬랙이라는 걸 좀 도입하고 모든 시스템들을 여기 이제 허브로 좀 연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흐름을 다 통합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슬랙을 도입할 때는 이제 처음 사용했을 때는 개인용으로 쓰고 있던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를 좀 대체하는 뭔가 이제 업무용 조직 관리용 메신저로 사용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좀 맞도록 운영에 맞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몹스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를 위한 그러한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을 지금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심에 뭐 어떻게 뭐 슬랙이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뭐 팀스가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적합한 도구가 또 있느냐 뭐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각자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택하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접근했느냐 그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풋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모든 인시던트를 한 곳으로 모아봤는데 일단 모니터링 이벤트, 뭐 CSP로부터의 중요한 공지, 인증서 만료 일자, 뭐 서포트 포탈이라고 하는 요청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이나 문의 정보, 변경 작업 정보, 기타 뭐 등등 클라우드 운영을 위해서 다루는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운영자 조직군이 이 한 곳에서만 처리하고 협업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표준 환경을 좀 일원화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아고라라고 하는 이제 광장이 생겼죠. 이제 뭐 인풋이라고 하는 인풋과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광장 안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교통 정리할 일만 남았네요. 그래서 채널에 대한 뭐 어떤 원칙을 정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벤트가 자동으로 전파되고 내용이 기록 관리가 되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좀 더 이해를 돕고자, 그리고 시간도 한 20여 분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 5개 정도의 유스 케이스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나온 그 결과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뭐 우리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만약에 저 환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와 같이 좀 의문점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보다 실무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 것은 인시던트의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시던트들을 하나의 표준 채널로 통합해서 의사소통 체계를 좀 일원화하게 된 거죠. 뭐 이제 얼럿이 발생하고 요청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티켓이 접수되고 이것을 해당 서비스 앱에 접속하지 않고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유관 담당자들의 논의하고 처리하고 해결하려면 이런 노티피케이션을만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이 채널에 뿌려줄지, 또 어떤 범위까지 노출시킬 건지, 해당 내용을 그럼 인지하고 파악했고 조치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채널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사전에 규약화되고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뭐 인시던트가 통합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희가 이렇게 표준 협업 채널들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규약들을 이제 사용자 의견을 통해서 이제 수렴받고 좀 보강해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해 나가고 표준화해 나가기 시작했죠. 고객사 시스템에 대한 네이밍 룰도 좀 표준화해서 이제 채널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제 메시지가 뜨면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그것들을 빠르게 보면서 어느 고객사의 어느 시스템인지 그냥 이름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문제가 발생했거나 협업이 좀 필요할 때 담당자가 누군지 뭐 이쪽 저쪽에 물어가면서 찾지 않아도 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채널의 상단에는 서비스 운영자의 정보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채널은 어느 특정 고객사의 서비스 채널인데 한 70여 명이 참여해 있습니다. 70여 명이 참여해 있는 채널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하면 이 메시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작업, 변경 작업 같은 중요한 작업들은 스레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규약을 좀 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메시지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러한 이력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일 작업이 있을 때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에셋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태깅해서 이제 재활용도 좀 하고 있습니다. 협업 채널을 통해서 운영 업무를 좀 효율화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대규모 AWS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 채널인데 과거처럼 무슨 관트 차트를 좀 활용해서 뭐 진척도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또 묻고 그다음에 메일로 전파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없앴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레벨별로 스레드 소통을 좀 하도록 해서 전체적인 어떤 진척의 상황들을 여기에 참여한 이제 한 4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그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이처럼 저 운영 업무에 이 표준화된 협업 채널을 좀 사용하면서 가장 얻게 된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었냐면, 이 정보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쪽 정보 저쪽으로 보내주고 저쪽 정보 일로 받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혁신적으로 줄어도 빠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효율화되었다는 측면이 있겠죠. 다음은 이제 CSP 쪽, 즉 AWS나 애저 쪽에 서비스 공급자와의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클라우드의 중요 공지, 예를 들면 뭐 어떤 업데이트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작업 공지나 라이센스를 만료한다거나 뭐 EOS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전파를 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그 계정 오너에게 이메일로 전달을 좀 합니다. 하지만 그 저희와 같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운영자들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과연 그 담당자가 자기의 아웃룩에 받은 메일함 안에서 하루에도 이제 몇 통씩 전달받는 업무용 메일들 속에서
이렇게 CSP로부터 전달받는 내용을 메일을 꼼꼼히 또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영향도까지 파악해서 담당 운영자에게 또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이메일들을 활용해서 이메일 기능을 좀 활용해서 AWS나 애저 쪽의 각종 작업 공지들을 그 계정을 사용하는 그 대상 계정을 사용하는 사용자 서비스 채널로 직접 다이렉트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 참가해 있던 복수의 운영자들이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별도의 뭐 이모티 아이콘 같은 걸로 내가 체크했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도록 뭐 이제 규약을 좀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할 것 같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뭐 SSL 인증서 하나 아니면 서비스 라이센스 만료에 대한 공지 하나를 놓쳐서 어떤 웹 서비스에다가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면 그것이 또 더군다나 또 B2C 서비스의 웹페이지라면 이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나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전에 어떻게 정보를 좀 인지력을 좀 높여서 리스크를 좀 미연에 방지할까였다면 이미 발생한 장애라면 좀 어떻게 해볼까요? 실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애가 발생하면 일단 모입니다. 모여야 뭔가 해결하겠죠. 그것이 뭐 물리적 상황실이건 뭐 줌에 모였건 아니 뭐 다자간 통화를 모였건 뭐 상관없이 말이죠. 뭐 혹시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각자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담당자를 또 초대하고 새롭게 조인한 사람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또 누군가에 묻습니다. 또 그럼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PC를 막 뒤져서 자료를 찾고 또 필요한 사람이 또 메일로 공유하고 사실 많은 장애들은 실제 조치하고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보다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저희 같이 이제 고객사의 서비스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적 소요 시간의 단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뭐 자신이 시스템을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이러한 시간들이 대수롭지 않은 건 아니겠죠.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서비스 영향도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불특정 어떤 복수 장애를 대응하기 위한 저희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대략 우측 상단에 보시면 대략 한 1000여 명이 참가해 있습니다. 1000여 명이 참가해 있고 이 안에는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직책자 그리고 뭐 고객 케어를 담당하는 사업팀 모두 참여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있어야 할까요? 제가 클라우드 운영을 하면서 좀 느낀 것은 브로드캐스팅 방식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좀 중복 소통을 좀 줄여주고 신속하고 좀 정확하게 상황을 전파하는데 효과적인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도 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때 좀 북마크라고 하는 기능이 조금 효율적으로 좀 사용이 되는데 상단에 보시면 이제 장애 상황실, 뭐 화상회의 이런 것들도 이제 로그인 없이 바로 접속해서 종합 상황실에서 이제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뭐 모니터링 화면을 공유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시스템 구성도나 뭐 시스템 설정 정보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레파지토리를 정해놓고 이것도 역시 상단에 이제 뭐 별도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직접 그 레파지토리에 접속을 해서 바로 자료를 찾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CSP로부터 비롯된 인시던트의 상태들을 이제 온라인 스테이터스라든가 뭐 헬스 대시보드 같은 것을 바로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기 때문에 뭐 CSP 상황이 어떻게 돼, 조치가 돼가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조치 과정상의 불필요한 시간들을 구조적으로 좀 하나씩 좀 없애가고자 하는 과정을 저희가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의 뭐 이건 좀 특화 같은 건데요. 저희가 사실 뭐 해외 지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들과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은 그 지사들은 이제 그 저희의 한국인이 아니고 이제 현지인들을 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채널 자체를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 이제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데, 근데 소통하는 언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업무 수행에 좀 어려움이 있고 뭐 피치 못하게 뭐 시간에 대한 어떤 지연 현상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팝하고라도 돌려야 되니까 뭐 팝하고 돌려서 뭐 댓글을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채널에다가 번역 앱을 좀 연동시켜서 서로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현지 지사들하고 이제 모의 훈련을 좀 해봤던 사례이긴 한데, 그 자신이 이제 모국어로 입력을 하면 이제 바로 이 상대방 국가의 이제 언어로 바로 번역되도록 하고, 그것이 뭐 영어건 헝가리어건 뭐 중국어건 뭐 해당되는 언어로 바로 현지들도 IT 업무에 관련돼서 이제 소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어떤 시간의 관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시간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좀 트래킹 해보면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뭔가 줄여나갈 수 있는 시간, 짧지만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줄여나가면 전체적인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사상 안에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쓰이는 시간은 무엇인가를 계속 분석해 나가고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더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고, 더 많은 도구들이 인티그레이션 되고 있고, 보다 더 효과적인 프로세스로 바뀌고 있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뭐 결과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경험과 절차가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MCMP라고 부르는데, 이제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좀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운영 관리 영역에 포함이 되겠죠. 운영 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원 관리, 사업 관리, 아니면 클라우드 과금이나 비용 관리, 뭐 비용에 대한 최적화, 뭐 기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이제 통합 구현해 두었습니다. 현재 이제 그랜드 홀 이제 지하 1층 이제 클라우드 존에 가시면 이제 저희가 부스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뭐 한번 방문하셔서 둘러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조그만 배처럼 물의 흐름에 따라서 빠르게 반응해서 회전하고 싶지만, 실제 기업은 거대한 컨테이너선과 같아서 그렇게 쉽게 변화를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보안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겠고, 기존의 정책과 규정, 뭐 절차 이거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협업 채널에 협력업체와 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하는 것조차도 저희가 이제 하도급법이라는 것까지 참고해갖고 고려해야 될 정도로 뭐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애자일하고 동적으로 소통하고 디지털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뭐 SI나 ITO 같은 전통적인 IT 서비스 기반으로 성장을 좀 해왔지만 뭐 여전히 그러한 비즈니스들이 유효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AWS, 애저, 뭐 구글, IBM 이런 글로벌 클라우드 공급자와 그리고 또 국내 네이버와 이제 파트너십들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의 IT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분야에 더 많은 전문성과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뭐 중요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나마 뭐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좀 바라봅니다. 되도록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시간을 좀 남겨두고 뭐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이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뭐 완벽한 건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세션 발표고 뭔가 중요한 것들을 이제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가적인 것들까지 자세히 드리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대로 뭐 무엇인가 저 스레드 관리라는 걸 통해서만으로 일정 관리가 다 되느냐 이럴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가 과정을 보면 제가 스레드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태스크, 이제 WBS 기반으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과정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였습니다. 목적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뭐 이 태스크 됐어? 안 됐어?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중복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태스크를 과거처럼 어떤 저런 협업 툴을 쓰게 되면 그냥 쭉 그 어떤 메시지들이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레드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팁으로 활용해서, 예를 들면 2.2에 오늘은 어떤 태스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WBS의 간트 차트에 있다면 그 내용을 스레드로 네이밍으로 하고
그 안에서 모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 WBS 상에 있는 그 태스크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던 겁니다. 아마도 스레드에 대한 부분이 어떤 뭐 진짜 엑셀에서 얘기하는 뭐 어떤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체됐을까 이렇게 드렸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뭐 전체적으로 다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었다, 해소가 되었고 뭐 클리어하게 소통이 효율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좀 내용이 긴데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하여 하나의 솔루션 중심으로 인적 운영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알림을 끄거나 대충 메시지를 읽고 넘겨 발생한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험이 있나요? 사람에 관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뭐 좀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조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어떤 협업 채널을 도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우리는 1대1 소통에 너무 좀 익숙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 연락망 같은 거 있죠. 누가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가 전화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를 공유한다는 것은 조금 내가 말하는 말, 내가 이야기하는 말이 남들한테 공유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야기하는 걸 저 사람이 왜 들어야 하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소통을 안 하고 또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통하게 되는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해당되는 것들도 그 어떤 그 채널 전체 공유에 대한 채널의 얼럿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옛날 같으면 저만 봤죠. 저만 받아서 해당되는 문제를 처리해서 제가 실수를 하는 경향이 소위 더 많았지. 해당된 공유 채널 안에다가 어떤 인시던트를 던졌을 때 이건 그럼 내 거 아니네. 뭐 놔두는 그런 경향은 더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공간에다가 어떤 인시던트를 던져주면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확인하고 이거는 홍길동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야 너 봤니? 너 이거 처리해 줘야 되는 거 내가 놓치고 있었는데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더 해소되는 점이 더 개선적으로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것들도 오늘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실 문화와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문화가 점차 변화되어 가면서 그 문화 안에서 행동하는 행동 절차가 바뀌기 때문에 뭐 적절한 답변이 되셨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경험이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쉐어드된 형태의 그 어떤 공동의 인시던트로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 책임이 아닌 뭐 그런 부분에 좀 면하고 전체적인 해결이 좀 높아졌다. 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옵스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한 영감을 얻으신 기업 사례와 고객사 서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저게 사실 레퍼런스가 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일하게 보고 있는 게 구글의 SRE에 관련된 책들이나 아니면 옛날에 그나마 2, 3년 전에는 정말 책 한 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관련된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부분들의 사례들이 블로그나 이런 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학습하고 우리한테 적용해 보려고도 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세미나들도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동화하고 하는 부분에 좀 이렇게 응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옵스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인프라 모더나이제이션이란 말도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란 말도 있는데 왜 오퍼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없을까? 그래서 그냥 네이밍을 접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접은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제일 첫 장표에서도 뭔가 이미지하게 컨셉처하게 딱 뭐 있는데 사실 오퍼레이션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기업 사례나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은 뭔가 딱 정형하게 뭐 어떤 그 레퍼런스 북이 될 만한 것들은 아직은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양하게 보고 있고 그 과정상에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유관기업들과 같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두 번째 질문도 이제 있거든요. 네, 새롭게 올라온 건데요. 네. 그 슬랙에서 논의된 내용을 네네네. 지식자산할 필요가 있을 텐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노하우를 물어보셨나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뭔가 좀 자동화하면 가장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것들은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뭔가
좀 자동화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슬랙 안에는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나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정제해서 그 데이터 가공을 좀 해서 무엇인가 저희가 봇을 만들어서 인풋이 들어가면 어떤 질문이 들어가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레포팅화되어 있는 것처럼 딱 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어프로치도 좀 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태깅이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시던트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담당자가 그것들에 해당되는 걸 정리해서 태깅을 좀 해놓습니다. 앞에 예를 들면 뭐 샵 표시를 해놓고 뭐 태깅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요약을 좀 해놓는다든지 하면 나중에 저희가 한 지 3년치가 넘는 데이터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샵 해놓고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고 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참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 요약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가 얘기했던 걸 한번 싹 스캐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상황을 아주 빠르게 스캐닝을 하고 현재 상황에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문서를 만들어서 레포팅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이미 저희가 필요로 한 정보들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리얼한 데이터 안에서 누가 어떤 실수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 한번 스캐닝해보고 아니면 그 과정에 누구 홍길동이가 문제를 해결했거나 하면 전화만이라도 할 수 있어요. 홍길동 네 전에 어떤 지난 6개월 전에 그거 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태깅이란 기술을 좀 활용해서 전체적인 거 안에 네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좀 더 해본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가공해서 뭐 별도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든지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뭐 이제 아이디에이션일 뿐입니다. 또 놓친 게 있나요? 예, 그 비슷한 질문 1,000명이나 들어가 있는 그 반대로 나에게 메시지 네.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금은 이제 사람은 적응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1,000명이라는 있는 사람이 있지만 맞는 거 안에서도 이제 뭐 그 서로가 그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내가 나한테 필요한가? 내가 읽어야 되나? 아니면 뭐 내가 어느 부분만 읽어야 되지가 이제 충분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명이라고 하는 그 채널 안에 어떤 인시던트가 떨어지면 일단 다 봐. 왜냐하면 1,000명이라는 공간 안에 내가 무엇인가 돌덩이를 하나 던진다는 건 니네들이 다 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한 사람들이 다 다를 겁니다. 나 이걸 가지고 딱 고객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 이거 어떤 부분을 더 찾아갖고 여기다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반응도 있을 거고, 그런 반응들은 자생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시던트가 많은 것들은 좀 정제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채널에 대한 인시던트에 대한 정제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자동화도 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중이라든가 내가 이걸 반응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는 지금 충분한 어떤 학습을 통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저 채널 만들고 했을 때는 막 반발이 엄청 났습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처럼 뭐 하나 여기 공통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통하자 그러면 내가 왜 들어가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뭐 별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 효용성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내에서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질문이 많았고요. 발표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SK CNC 홍정환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